지난번에 작년 11월이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셨던 게. PCB. 그때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많은 분들이 되게 고마워했고 그때 우리가 FPCB를 네. 제대로 공부를 해서 그 이후로 정말 FPCB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오지 많이 않았습니까? 갔습니다. 지금도 관심은 좀 덜한데 예. 주가는 제일 좋아요. 그렇죠. 네, 빠진 게 별로 없어서. 거의 꺾이지도 않았고 네. 뭐 조정이라고 해봐야 뭐 시장 대비 조정폭은 거의 뭐 있는 동 맞는 동 네, 그러고 맞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PCB는? 이익이 많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이 나는데 네네네. 이익이 나는 이유는 역시 뭐 전방 산업이 반도체가 좋은데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면은 보통 메모리 위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삼성전자의 뭐 D램, 그렇죠. 메모리 랜드. 반도체. 네. 근데 네네. 이제 최근에 PCB 업체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는 비메모리 쪽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후에 네네네. 갑자기 뭐 PC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네. 자동차도 전장화, 네. 전기 자동차도 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도 LTE에서 5G로 바뀌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AI라는 기능, 뭐 클라우드, 그러니까 모든 주변이 예. 기존의 어떤 사양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밥솥에도 네. 비메모리용 뭐 CPU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반도체 칩 사이즈가 커져야 되거든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왜냐면 모빌리티 연결이 되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기판도 커져야 되는데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제 적층, 층수를 높고 그다음에 미세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수요가 일어나다 보니까 플리치 BJ 중심으로 해서 공급 부족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업체 간에 이제 주력 아이템들이 생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주력을 계속 줄여나갔으니까 네네네. 이 업체별로의 강점이 하나씩 생겼어요. 그런 거 효과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1분기가 상대적으로 비수기인데 예, 그렇다면서요. 작년 작년 말에 헬스드봉처럼 수주한 물량이 6개월치를 가져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동률은 이미 보장이 됐다는 거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수주를 6개월 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좋은 제품, 고부가라는 위주로 수주를 했겠죠. 네. 그럼 가동률이 높은 상태에서 믹스 효과는 계속 좋아졌고, 그다음에 우리는 $1 평균 환율이 또 상승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높은 마진율이 기대했던 것보다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 PCB 관련된 그 기업들이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나왔고, 반면에 이제 모바일 부품 쪽은 뭐 카메라나 다른 쪽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약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PCB 업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좀 밸류도 뭐 괜찮고, 좋아지고 있고. 예, 그렇죠. 그런 쪽으로 계속 포트폴리오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PCB 관련 영상 11월 걸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 하나 보시면은 PCB 관련 그 기술하고 업체들 네. 공부하시는데 딱 좋으니까요.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아직도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은 괜찮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 계속 있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은 이익이 계속 올라왔으니까. 계속 시장이 예상하는 이상으로 예. 지난 3분기, 4분기도 나왔고요. 네. 이제 5월 초 되면은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네. 1분기도 아마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마 상단 내지 또 상단 플러스 그 정도로 나올 거로 본다면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되는 구간이 있지는 않은 거죠. 계속. 3월 22일 날 내신 그 PCB 관련 리포트 저도 보고 있는데 네. 아직 고점이 아니다. 1분기도 또 깜짝 실적 나온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네. 기존에 추정하셨던 것보다 영업이익 추정치를 조금씩 더 더 올리셨더라고요.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2개월 이제 1개월 정도 더 지났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1분기가 결산이 끝난 거잖아요. 제가 3월달 추정했을 때는 결산이 안 끝난 거고, 네네네. 지금 입장에서 이제 거의 결산이 끝났고. 끝나는 거로 보면은 제가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잘 나온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물량도 많았고. 그렇죠. 환율 효과 있었고 믹스 효과가 더 지속이 된 거죠. 환율 효과도 있고. 환율 효과도 있죠. 네. 그것도 또 감안을 해야 네, 되는구나.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대덕전자, 심텍, 인터플렉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도 서키트. 있었고 네. 다
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 다 많이 올랐는데 약간 이제 투자를 계속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다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조금 더 차별화가 누가 더 많이 될 거냐. PCB 쪽에서도 조금 선호도를 좀 이렇게 가려볼 수 있을까요? 등수 좀 매겨주세요. 그러니까 등수 좀.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네. 여전히 심택이라는 기업이 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이 작년에 4분기가 이제 일회성 이익을 포함해서 네. 거의 730억, 740억을 내왔고요. 예. 올해 1분기는 제가 750억을 보는데 거의 750에서 800억 사이로 네. 또 나오는 거죠. 1분기. 예. 그 정도의 분기 이익을 내는 회사는 없어요. 뭐 삼성전기, 이노텍 빼고 그렇죠, 중견 PCB 업체 중에서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심택은 계속 이제 잘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 컨센서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은 심택은 되게 상단의 부분에서 알파를 나온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는 거가 약간의 이제 단기적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대덕전자가 네네네. 조금은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꼭 1분기가 아니고 2분기를 뭐 연간으로 포함하면은. 아하. 왜냐면은 이제 대덕전자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2년 동안에 네. 2,600억이라는 설비 투자를 투자, 예. 플리치 BJ라는 게 투자를 했고요. 네, 네. 작년 4분기에 처음으로 이제 140억 정도 네.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월 매출로 본다면은 이제 뭐 40억에서 50억 정도 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율이나 그런 걸 보면서 월 100억 가까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연간으로 이제 제가 1,600억 정도 추정하니까 네. 그거를 상당히 잘 순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수율이나 다른 부분도 분명히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올해 한 해만 보면은 분기별로 이 이익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아니면 뭐 컨센스 대비 상향 보면은 네. 심택보단 대덕전자가 좀 더 증가율 측면에서 높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택은 종합 반도체 PCB입니다. 주로 이제 PCB, 네. 그러니까 그 PC와 관련된 메모리 모듈이나 뭐 그 BOC, 네. 그다음에 모바일 쪽에 들어가고 있는 뭐 플리치 CSP 쪽인데 네. 대덕전자는 어쨌든지 가장 핫한 5글자 플리치 BJ. 예, 플리치 뭐 BJ. 아시겠지만 LG 이노텍이 이제 공시를 했죠. 지난달에 우리도 플리치 BJ 투자하겠다. 투자하겠다. 삼성전기는 1조 초반대 또 추가 투자를 해서 플리치 BJ를 또 네, 하겠다. 그만큼 플리치 BJ가 이제 핫한 분야인데 대덕전자는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차용 쪽으로 진출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2,6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고객하고 물량을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고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자동차는 이제 장기간 공급을 하게 되는 게 또 있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예상보다 매출이 좀 빠르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수율이나 그런 부분을 회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수익성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분기 정도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네네네. 만약에 PCB를 좀 더 투자를 계속 한다고 가정한다면은 대덕전자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택은 PCB 관련주 계속 중에 좋은 사실상 거죠. 뭐 삼성전기, LG노텍 빼고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컨센서스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위원님도 1분기 한 750억 정도 이상의 예, 영업이익 정도를 이제 추정을 하고 계신 거, 그것도 이제 높인 거고.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주가에는 조금 반영이 돼 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고 네. 다만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보다 그래도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 좀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주가는 좀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겠다. 예. 오. 그러니까 PCB를 작년 11월 달하고 지금만 말씀드릴 때 네.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또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1월 대비죠 한 50%씩 올랐나요 지금? 엄청 그렇죠.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도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PCB를 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여기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되게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예, 왜냐면은 1년 이내에 보면은 주가가 거의 3배, 4배가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은 내년도의 이익을 끌고 온다는 또 그렇죠. 밸류션 부분도 있기도 본다면은 네. 지금 입장에서는 갖고 계신 분들이 입장에서는 좀 더 보유하는 전략이 맞는 거고, 다음에 이제 신규로 들어가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 투자 기간을 나름대로 좀 제한 두고 네. 보시는 게 맞죠. 그냥 무조건 묻어두고 1년 후에 본다.
그거는 이제 이미 선행 투자하신 분들하고 타이밍이 다른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4월 달에서 한 분기 정도를 조금 더 PCB 쪽에 이익이 잘 나오니까 네.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당연히 대덕전자가 그런 관점에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11월 달에 이제 얘기를 상대적으로 덜 했던 것이 반도체 PCB 말고 다른 쪽 PCB가 또 있어요. 연성 PCB라고. 네네네. 근데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은 9월 달이 결국에는 아이폰이 신모델 출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LG 이노텍의 그 광학 솔루션 매출을 보시면은 3분기, 4분기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가 1, 2분기, 2분기가 떨어지거든요. 항상 계절성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주가도 약간 그런 모양이었던 거 보면은 네. 이제 BH라는 기업이 BH는 뭐 항상 애플 관련이. 예, 애플 관련지니까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부분은 뭐냐? 삼성전기가 RF PCB 사업을 작년 말에 접었습니다. 사업 중단을 그렇죠. 했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 나오는 모델은 이미 BH가 전기의 역할을 대신해서 네. 애플한테 주는 거니까 이 점유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삼성전기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YY로 이 매출 증가나 이익 모멘텀이 좀 하이라이트가 2분기 후반부터 3분기, 4분기까지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BH가 LG전자의 무선 충전 모듈 사업을 또 인수했죠. 계열사가.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모듈 사업을 네. 진출했고 거기에 이제 연성 PCB를 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신호효과를 본다면은 이제 계절적으로는 좀 BH도 좀 관심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뭔가 이제 아이폰 신작이 출시되는 약간 가을을 앞두고 그렇죠. 지금부터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네. BH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등락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고. 네. 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요거는? 그건 왜냐면은 저희가 스마트폰을 전망을 할 때 시장을 연관은 하지만은 네. 막상 공개가 됐는데 실망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폰 14도 지금 입장에서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네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9월달, 10월달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제 판매량이 약하다면은 당연히 항상 또 출렁임이 공업체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으로 이 매출 규모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출시 전에 5개월 전부터 공급을 많이 하니까 네. 출시 한 분기 지나가면은 이미 이제 업체는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출이 또 떨어져요. 그렇게 보니까 주시장에서는 이제 약간의 분기 변동성이 커서 그런 거죠. 이게 사실 저도 이제 겪어보면은 주변에 전문 투자자들도 BH를 좋아하는데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간간히 들리는 소식이 약간 뭐 이제 미국의 소비 시장 아니 뭐 중국의 뭐에 따라서 애플이 이제 부품 협력사들한테 발주를 얼마 조금 줄이기로 통보를 했다. 네. 아니면 뭐 얼마 늘리라고 통보했다. 이 뉴스 하나하나에 따라서 막 주가들 엄청 또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 또 예측되는 영역이 아닐 수도 아니죠. 있고. 예. 근데 최근에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애플에 대한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이유는 네. 이 2년 동안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 공급망 이슈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네네. 업체들이 기술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중국의 일부 공장이 셧다운되거나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안정적인 부품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를 본다면은 이 단가 인하라는 이슈가 지금은 없어요. 안정적으로 받는 게 준 거고. 일단 공급이라도 안정적으로 그쵸. 줘. 돈은 안 깎을게 이런 예. 거예요. 왜냐면 한 업체가 제일 많이 공급을 하는데 단가 인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공급을 못 해주면은 이 신제품 신모델 출시 계획이 차질이 그렇죠. 생기는 거군요. 그거는 되게 손해거든요. 셋톱 그렇죠. 입장에서. 그건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제 좀 장기화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의 어떤 부품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 상대적으로 해서 한국 업체들한테 많이 의존을 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왔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잘하고 있지만은 약간의 부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애플은 이 OS가 다르거든요. 완전히 운영체제가 다르고 나름대로 프리미엄 영역을 공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판매량의 그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꾸준하죠. 꾸준한 쓰던 사람 예, 계속 그 쓰고 얘기는 뭐. 뭐냐면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신모델
출시 전까지는 어쨌든지 기본적인 생산은 해야 되는 거니까 깔고 가는 게 있다. 있죠. 사실 그게 또 BH의 어떤 강점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삼성전기의 그 RF PCB 사업을 중단한 반사익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매출 증가율이 올해는 되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상대적으로 반도체 PCB보다 최근에 한두 달 동안 주가 상승이 좀 높았어요. BH가 보시면은. 그렇지만 반도체 PCB 주가 상승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오른 거는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약한 것처럼 제가 롱텀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떠든지 계절적으로 계절성을 주목을 이용한 봐야 되고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는 그림에 있으니까 좀 이제 새롭게 투자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BH도 한번 관심 종목에 둘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연성 업체인데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S펜을 쓰는 그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S22 울트라. 그 다음에 폴더블 폰인 폴드. 거기에 이제 디지타이저라는 연성 PCB를 써야 됩니다. S펜은. 그렇죠. 그거를 이제 혼자 공급하는 업체가 인터플렉스예요. 이번에 갤럭시 폴드 4 가을에 나오는 거에 이제 펜이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요, 작년에부터 작년 거는 적용이 됐는데 내장에 S펜 내장된 게 아니고 별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내장 하게 된다는. 근데 그럼 디지타이저는 갤럭시 폴드 3에도 들어갔던 거고 4에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또 물량이 많아지면은 그것도 이제 업사이드가 있고. 인터플렉스 이야기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터플렉스는 폴더블 관련주로서 예, 연성 PCB니까 당연히 3분기, 4분기는 YY로 매출 증가율이 아까 BH처럼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그 갤럭시 폴드 3가 작년에 180만 대 정도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간으로. 그럼 올해는 이제 그거의 물량과 폴드 4까지 합치면은 약간 450만 대에서 500만 대. 그러면은 이제 수량이 증가하는 만큼 매출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도로 본다면은 이제 S23이 또 내내 나오잖아요. 올해는 S22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판매가 약한데. 올해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선 올해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은 삼성전자도 3개 모델을 내놓습니다. S22. 근데 가장 하이엔드 고가가 울트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S22에는 울트라 생산 비중이 약간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석 대 중에 한 대가 될까 말까 한. 근데 올해 S22는 생산 비중은 이미 50%가 넘었고요. 펜이 들어가는 울트라가. 근데 수요는 60%예요. 수요요? 수요. 사람들이 구매하는 거는 다 울트라 쪽으로 구매를 해요. 저도 계속 노트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울트라가 이제 사실상 노트잖아요. 갤럭시 노트잖아요. 그 수요는 꾸준하고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니까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은 작년에 적자를 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는 이익을 내는 구조로 갔고, 다만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나오는 폴드가 접는 거니까 화면이 더 커요. 그렇죠. 그러면 얘기는 뭐냐면 면적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럼 단가가 높다는 거예요. 디지타이저의 단가가. 그러니까 수량은 적어도 단가는 높으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 매출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간으로 이제 3년 만에 흑자 전환했거든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인터플렉스 보시면 30억 정도 이익을 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추정하는 거는 이제 400억 초반 정도. 연간인가요? 예, 연간입니다. 올해 연간이 영업이익이 한 430억 정도 쓰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미 제가 1분기 때 추정한 건 75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6,485억 그리고 영업이익 430억. 그래서 매출은 45%, 영업이익은 1,245% 전년비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인터플렉스는 폴더블 관련주라고 딱 보시면은. 폴더블 관련주로. 그다음에 아까 BH는 애플 관련주고 연성 PCB의 대장주죠. 제일 매출 규모가 크죠. 뭐 애플하면 BH 이렇게. 폴더블하면 인터플렉스.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화된. 공식화된 거죠. 인터플렉스는 확실히 좀 많이 회사가 살아났네요. 살아났습니다. 옛날이랑은 좀 많이 모습이 달라졌네요.
여기에 옛날에 좀 이슈가 많았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게 2014년, 2017년, 18년이군요. 둘 다 애플 공급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급했는데 네. 다음 연도에 뭐 수요가 약해져서 다시 실적이 안 좋아지고 뭐 그런 네네네. 거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애플 모멘텀은 없는 거죠. 이제 애플 거의 안 하죠. 지금은 아직은 없죠. 안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폴더블, 삼성전자, 삼성 쪽하고 폴더블로 쭉 거는. 그러면 그 디지타이저라는 게 요거 펜이 들어가는 폰에 들어가는 연성 PCB이라고 그 우리가 그냥 쉽게 인식을 하면 되는데 그게 그럼 인터플렉스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솔벤더에? 현재까지는 솔벤더입니다. 그 삼성이 또 뭐 다양화 할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양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원가 네네네. 싸움이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폴드가 네.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겨우 이제 180만 대. 연간 삼성전자가 이제 3억 대를 하는 거군요. 전체 폰. 네, 연간 스마트폰이. 근데 올해 해봤자 폴더블인 1,300만 대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연간. 근데 그 중에 폴드가 450만 대, 500만 대인데 네. 그거를 이원화 해봤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1, 2년 정도의 개발 모델을 하나에서는 이제 솔벤더로 가고요. 항상 그렇지만은 출시돼서 뭐 3개월이나 이후 되면은 약간의 이원화가 그때부터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월적인 위치는 뭐 향후 1, 2년 동안은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죠. 또 먼저 개발한 쪽이 원가 싸움에서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솔벤더라는 것이 단일 공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화 걱정은 1, 2년 후에 해도 뭐 늦지 않는다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